여기 태국의 한 가정,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고 절규하며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집안을 가득 채우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구석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퀭한 눈빛으로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는 더욱 참담합니다. 한국 기업들, 태국에서 대거 철수 결정. 이 충격적인 소식에 모두가 말을 잃은 듯합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사연의 주인공.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대체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태어난 평범한 여성, 말리입니다. 제 가족은 정말 대가족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 형제들이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죠. 부모님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며 그 수입으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모님은 그들을 돌보느라 항상 바쁘고 저 역시 부모님을 도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가게는 작지만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기도 해요. 최근 저희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뉴스에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다고 전해질 때 집안은 침묵에 잠겼어요. TV 화면 속 뉴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침묵하고 계셨고 부모님은 서로를 끌어안고 슬프게 울고 계셨죠. 그 순간 저도 정신이 멍해져서 그냥 허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도 곧 철수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모님의 수입에 의존할 수 없게 되겠죠.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과연 어디에 기대어 살아야 할까요? 뉴스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동안 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옷가게만으로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들의 기술과 자본 덕분에 많은 태국인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떠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큰 자부심을 느끼셨어요. 그곳에서의 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행운처럼 여겨졌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젠 그 안정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옷가게의 수익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운영하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철수 소식을 듣고 나서도 괜찮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태국을 떠나고 있고 주변에서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속속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던 일자리는 다른 현지 회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겁기만 합니다. 가게에서 돌아와 혼자 있을 때면 계속 같은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부모님의 직장이 사라진다면 옷가게만으로는 대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치 모든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건강입니다. 부모님이 벌어온 돈으로 의료비를 충당해왔지만 이제 그마저도 불확실해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계속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변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걱정하며 앞날을 고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을 떠나는 소식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제 뉴스에 불과하다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파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멀리 있던 위기가 이제는 우리 바로 앞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에게
이 소식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오랫동안 일하셨던 한국 회사의 철수 소식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한국 기업들은 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그곳에서 번 월급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가족 전체를 부양해왔기 때문에 그 소식은 더욱 아찔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들었어요. 그중 하나는 불법 체류자 문제였어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해 일하려는 시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법을 어기고 그로 인해 한국 내의 범죄율과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불만이 쌓였어요. 결국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태국의 경제 상황이나 불법 노동 문제, 그리고 최근에 터진 마약 사건들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한국 기업들의 부담을 주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둘씩 태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줄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 손실과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결국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철수는 단순한 경제적 충격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후 그 자리를 대신할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이 단순히 기업의 이탈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기업의 이탈은 태국의 국가 이미지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태국이 외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그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탈한다는 것은 태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신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선 갈등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두 나라의 경제와 문화 교류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예전과 다르게 날카로운 긴장감 속에 놓여 있고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예전만큼 뜨겁지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갈등과 문제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도 걱정이 돼요. 특히나 부모님과 우리 가족이 이 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까봐 두려움이 커집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관계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한국과 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태국에서 철수한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태국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게가 늘 바빴고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제 가게의 단골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 손님들이었고 그 덕분에 제 가게는 매일 활기를 띠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있을 때는 마치 가게 안이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그들의 웃음소리와 밝은 표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가게도 잘 돌아갔죠. 부모님도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희 가족 전체를 부양해 주셨기 때문에 한국과의 인연은 우리 가족에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한국인들 덕분에 저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옷 장사를 하며 그 수익으로 집안의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고 우리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예전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한때 가게를 꽉 채웠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면서 가게 매출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에는 그저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거의 없어요. 손님이 없으니 가게 매출은 바닥을 치고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정말로 이대로는 가게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진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한국인들이 없으니 중국인 손님들도 환영해야지. 그들도 나의 손님이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가게가 한산하던 와중에 손님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 감사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은 예전 한국인 관광객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고를 때도 무례했고 가게를 어지럽히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물건을 훔치기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가게 안에 물건이 자꾸 사라지는 걸 알게 되면서 CCTV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몇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가게를 돌아다니며 옷을 골라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옷을 가방 속에 넣고 나가는 것이었죠.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하며 계산대 앞을 지나갔습니다. 너무도 당당한 그들의 태도에 저는 그저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도둑질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저 가게를 망가뜨리고 떠나갈 뿐이었어요. 그렇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가게는 하루하루 무너져 갔습니다. 예전처럼 한국인 손님들이 찾아와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은 항상 예의를 지켰고 가게를 깔끔하게 이용해 주었습니다. 옷을 살 때도 세심하게 고르며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는 옷은 절대 사지 않았죠. 그들의 세심함과 정성 덕분에 가게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너무 달라요. 중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가게는 엉망이 되었고 도둑질로 인해 손해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워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하던 시절의 그 따뜻한 기억이 저를 버티게 해주고 있지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할 텐데 말이죠. 지금은 그냥 막막할 뿐입니다. 가게를 떠날 수 없고 떠나서도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그저 예전에 평온했던 날들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이 그리운 오늘, 저는 이 현실에서 도망칠 수 없는 채로 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와 태국 정부는 양국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민 정서의 악화로 인해 이러한 과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의 경험이나 감정이 큰 영향을 미치는 여행 산업에서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 회복은 더욱 복잡한 문제입니다. 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반한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갈등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교적 차원을 넘어서 태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한국인들의 방문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의 문화와 경제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관계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태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감정이 반성의 기회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불행한 경험을 잊지 않고 앞으로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양국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태국의 국민들이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의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의 관광업 종사자들은 한국인 관광객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며 그들의 소중한 방문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고 그들의 방문이 없던 시절을 겪은 많은 사람들은 다시 그들을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태국은 과거 한국인 관광객들이 보여주었던 친절함과 예의를 기억하며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태국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양국 간의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소통과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갈등 속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점을 반성하며 이제는 그들의 존재가 내 삶과 사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잘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작은 의류 사업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왔던 시기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들의 친절과 배려가 나와 내 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인들이 나의 가게에 남겼던 따뜻한 미소와 감사의 인사는 이제 그리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소중한 순간들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한국과 태국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힘쓸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한국 관광객이 줄어든 지금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배운 한국어를 더 발전시키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며 그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태국을 찾고 싶어하는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나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태국과 한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다시 구축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업 종사자들과 협력하여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나의 사업을 통해 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목표를 넘어서 태국과 한국 간의 화합을 위한 나의 다짐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며 한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잘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말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태국에서 한국 기업의 철수가 가져온 복잡한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의 주요 관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과 태국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지만 양국 국민의 정서 악화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태국에서 느껴지는 반한 감정이 없어진 지금 태국인들은 한국을 그리워하며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국가 간의 갈등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가져왔던 친절과 배려는 이제 그리운 과거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태국의 아름다움과 한국의 우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길은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문화와 인식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광TV였습니다.